두 번째 시간으로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컷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이렇게 켜놓고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QWE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툴박스, 툴에 대해서, 툴박스 죄송합니다. 툴박스가 아니라 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 클립이 이렇게 잘린 것들이나 다른 영상 클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상 클립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저 뒤로 갖고 가고 싶은데 딱 이 뒤에만 붙어요. 이렇게. 이걸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예, 딱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이렇게 좀 띄워놓고 싶은데, 이렇게 공간을 두고, 그,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포지션 툴입니다. 포지션 툴. 얘를 조금 더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공간이 생기죠. 갭이 생기죠. 갭. 블랙이 생깁니다. 중간에. 기존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렉트를 할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더 이상 어떻게 안 가져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깐 그래도 여기에 잠깐 이렇게 띄우고 싶어. 그러니까 공간을 띄우고 싶어. 좀 블랙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P, 단축키는 P고요. 여기 포지션 눌러주고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지울 때, 영상들을 지울 때 단축키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레트를 누를 때와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이 영상을 하나 지워 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리플 델레트가 됩니다. 즉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블랙을 검정색 화면을 허용하지 않고 지워줍니다. 커맨드 Z 눌러서 언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델레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델레트.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지금과 같이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블랙을 허용하지 않고 리플 델리트를 해주고요. 커맨드 Z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델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델리트를 누를 것이냐 백스페이스를 누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필요에 따라서 백스페이스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델리트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맨드 Z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보시면은 여기 레인지 셀렉션이 있습니다. 레인지 셀렉션. 이 레인지 셀렉션은 뭐냐? 영역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색 영역을 말을 해줍니다. 예, 레인지 셀렉션 단축키는 R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영역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편집에 있어서 이 영역만 내가 지우고 싶다. 영역을 지우고 싶다. 또는 이 영역을 다른 영상과 교체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 영역 사이에다가 다른 영상을 넣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편집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포트, 즉 출력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mp4 파일, mov 파일로 내보낼 거야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단축키 R을 눌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in과 out을 사용합니다. I, 단축키 I와 O를 사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I와 O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I와 O를 사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지우겠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금처럼 R을 눌러보고 해보겠습니다. R, 단축키 R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지워지죠. 이번에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델레트를 이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예, 다시 한번 인과 아웃을 여기까지 넣고 이렇게 넣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인서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인과 아웃을 또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인, 아웃. 여기만 이렇게 넣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이에다가 딱 영역을 제가 선택한 사이에 맞춰서 이렇게 인서트가 됩니다. 인서트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는 조금 있다 할 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는 지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커맨드 B가 있었죠. 커맨드 B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더하기 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 더하기 빼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여기 이렇게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커맨드 숫자키 0번 옆에 있는 더하기 빼기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커맨드 더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잘린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잘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단축키 그냥 B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셀렉트 툴로 선택해서 여기가 이렇게 잘렸죠.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나요?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클립과 클립 사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되어 있죠. 실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한 클립의 영상을 잘랐을 때 생기는 건데요. 이 실선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영상을 잘랐던 것을 원래대로 다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조인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조인 클립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볼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안 되죠. 왜 안 되냐?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트림, 조인 클립. 그러면은 실선이 없어졌죠. 죄송합니다. 점선이 없어졌죠. 하나로 다시 합쳐진 겁니다. 여기도 다시 볼게요. 여기 점선이 보이시죠? 점선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트림에서 조인 클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또 다시 하나로 됩니다. 이게 내가 실수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아무 편집도 안 이루어지네 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저도 편집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하다가 편집하다가 갈등을 해요. 이거를 지울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럼 우선은 잘라놓고 보자 라고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블레이드 툴이나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레이저 툴로 이렇게 잘라놓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별, 어, 변, 내가 이걸 편집을 안 했네. 그럴 때 다시 원래의 클립대로, 원래 하나의 클립대로 합쳐줄 때 조인 클립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혹여나 실수로 음, 만져서 편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줌은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줍니다. 그냥 누를 때는 확대고요. 옵션 키를 누를 때는 축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 대신 이제 매직 마우스가 있으면요, 지금처럼 마우스로 충분히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패드가 있어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림은 이 트림은 참 재밌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이렇게 여기 위에 놓느냐 밑에 놓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조금씩. 그리고 단축키 옵션 키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다빈치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는데 옵션 키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처럼 또 바뀌어집니다. 슬립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 놓으시면은 양쪽 트림이 됩니다. 양쪽 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영상을 좀 편집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장면 영상 하고요. 여기서 식사하는 장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부 장면까지 이렇게 밖의 장면까지 이렇게 세 개의 영상 클립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점이 영상 자체 클립들이 다 어느 정도 트림이 돼 있어야 한답니다. 트림. 그러니까 인아웃, 즉 영상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되어 있으면은 트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트림 툴을 사용하기가 트림 툴이 사용이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용이 안 됩니다. 인아웃이 끝까지 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영상을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 영상을 잠깐 좀 음,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어플라이 놓고요. 얘를 네, 이렇게 놓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꿔놓고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굳이 색깔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얘를 기준으로 놓고 색 변화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트림으로 놓고요. 우선 양쪽 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쪽 트림. 양쪽 트림은 영상에 클립과 클립 사이에만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 트림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양쪽 트림이 가능하죠. 그리고 바뀌는 여기 뷰, 프리뷰 화면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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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트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좀 타임 스토리 라인을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스토리 화면을 했을 때도 뭐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영역에 대한 변화는 대신 이 영상 3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좀 이렇게 이렇게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가운데 놨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뀝니다. 내부 안에서 얘를 기준으로 얘 영상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즉 여기 인점을 보겠습니다. 이쪽 시작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팬케이크를 이렇게 팬케이크를 칼질을 합니다. 근데 얘를 나는 칼질하는 것이 싫어. 칼질 안 하는 여기 이렇게 먹는 것부터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바로 거의 먹는 수준부터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먹는 것부터 나오죠. 예, 이렇게 먹는 것부터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까 그 칼질하는 장면이 꼭 있어야겠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칼질하는 장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넣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이 시간 내 범위에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여기부터 여기 시간 범위에 영상 클립은 이 원본, 이 식사하는 원본 클립은 이것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앞 뒤에 이 영상 여기에 존재하는 영상들을 이 사이에 슬라이드 시켜서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옵션 키를 눌러서 하면은 이제 슬립입니다. 슬립. 얘를 기준으로 이 영상을 기준으로 이 영상들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 위치를 여기보다 여기로 좀 바꿔야겠네. 아니, 이 정도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여기도 같이 옆으로 쑥 지나오면서 근데 여기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니까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도구 툴 하실 때 꼭 알아두실 것은 포지션은 내가 영상을 따로 좀 어디다가 따로 두고 싶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영역을 선택하는 거, 블레이드 자르는 거, 영상 클립을 자르는 거, 그리고 줌, 확대, 축소, 단축키는 커맨드 더하기 빼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핸들 이렇게 전체 화면이 좀 영상 클립이 많을 때 이렇게 움직여 줄 때. 근데 이제 매직 마우스나 패드가 있으시면은 충분히 마우스로도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 이 영상을 잠깐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싶어,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이 영상 클립만 단축키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V. 근데 항상 이 단축키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진 단축키들은 항상 꼭 한영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키가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문일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중요한 부분, 이제 출력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이널 컷은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세이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이널 컷은 그냥 꺼주시면은 세이브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인점, 네, 여기 아웃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처음 여기 앞뒤도 있는데 여기 이 영역만 아웃풋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우선 add destination을 좀 보겠습니다. add destination은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MP4로 할 거냐, MOV로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 할 거냐, 아니면 소셜 위주로 할 거냐의 설정을 좀 해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애플 디바이스 1080p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합니다. 얘를 설정을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라 add destination에서 뭐 여러 다른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익스포트 파일 같은 경우를 눌러 보시면서 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옵션을 조금 더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컴프레서 세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컴프레서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프레서 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들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용량이 엄청 커집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화질을 유지하면서 압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꼭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거 익스포트 파일로 하면은 비디오 세임 소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코덱이 나오는데요. 444나 442 F를 프로리스 코덱으로 할 거냐, H264로 할 거냐, 언컴프레스드, 무압축입니다. 용량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때 놓고, 예를 들어서 가끔 무압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무압축 on compress라고 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눌러주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uncompressed도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1080으로 좀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여기 또 다시 한번 세팅 값이 또 있고요. 다시 한번 내가 세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좀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위치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저 같은 경우 지금 강의니까요. 네, 파이널 컷 강의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1강 익스포트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죠. 그럼 여기 태스크에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다 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다 돌아가고요. 여기 위에 이제 다 됐다고 메뉴가 알람이 뜹니다. 우선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1강 e스포트 이렇게 뜨죠. 네, 6초만 나오죠. 원래는 전체 에어리어는 보시면은 11초 4프레임인데
6초만 제가 익스포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6초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편집이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 이렇게 편집을 하실 때 거의 리플 에디터, 리플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따라서 줄여줍니다. 왜 블랙이 안 생기지? 예, 놀라지 마십시오.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이렇게 트림 할 때 꼭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줄이면은 여기에 분명히 공간이 생기잖아요. 블랙 공간이. 근데 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의 B자를 눌렀을 때 리플 에디터하고 똑같은 현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놀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따라서 붙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움직이실 때 P자를 눌러서 이렇게 P자를 눌러서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익스포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스포트 하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스포트는 정말 as destination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말고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ave current frame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없으실 거예요. 기본 세팅에는. 그래서 destination에서 꼭 save current를 더블 클릭 하시면요. 이렇게 세이브 커런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거를 이미지로 이미지로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예. 따로 프리미어는 여기 사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걸 눌렀을 때 이미지로 추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고요. 대신 여기에서 이렇게 세이브 커런트 하면은 넥스트 해주시면은 JPG 일강 JPG가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일강 JPG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JPG가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프리뷰 창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스펙트를 트림 여기 잠깐 다음 시간에 할 거 트랜스폼 크롭 디스토트 그 다음에 색 고정 그리고 타임 리매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복습해 보시는 거 실습을 해보셔야 내가 이걸 익히는 겁니다. 예, 내가 익히는 거지 강의를 본다고 해서 익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